손끝에 힘을 너무 주어 마디가 하얗게 변해버린 줄도 모른 채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작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놓지 못하는 관성으로 하루를 버텨냅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오는 그 익숙한 무게감이 마치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려놓는다는 감각조차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무겁다는 생각조차 희미해진 상태로 우리는 다시 다음 날을 맞이하고 또다시 같은 곳을 쥐어짜며 걸어갑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보는 일도 이제는 조금 지쳐버린 그런 평범한 오후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채 묻어둔 마음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라 발목을 잡는 기억들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책임감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매일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정작 그 무게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말로 위안을 삼으며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길을 나섭니다. 문득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성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되어주기보다 그저 지금 내 발밑이 어떠한지를 가만히 비춰주는 달빛을 닮아 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보니 내가 쥐고 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만든 생각의 그림자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를 씁니다.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 인생이 뒤바뀌기를 고대하며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문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졌을 때가 아니라 도저히 놓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한 가지를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 틈 사이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이 아주 조금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업장이라는 말은 거창하고 무겁게 들리지만 실상은 우리가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고 같은 지점에서 좌절하며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의 회로 말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에서 우리는 그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복적인 흐름을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비난하지도 않고 고치려 들지도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 단단했던 고리가 조금씩 헐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한 것은 아닌지 억울한 마음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체념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을 아주 조금 트는 일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몰되어 현재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끌어당겨 오늘을 망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는 대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횡재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던 불필요한 소음들이 잦아드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의 리듬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꽉 막혀 있던 물길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치우자마자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끝에는 결국 내가 만든 집착이 서 있다고 말입니다. 그 집착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그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생각 하나라고 바꾸어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 상대방은 마땅히 저래야 한다는 기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고집들이 우리를 좁은 방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 방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데, 정작 우리는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울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개송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완벽하게 흐르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는 깊은 안식의 상태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양극단의 추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중심에 우뚝 서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무게로부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들을 만나며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파도를 지켜봅니다. 그 파도가 높게 일든 낮게 일든 바다의 깊은 곳은 언제나 평온하듯 우리의 본래 마음도 그러함을 조금씩 신뢰해갑니다.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어깨가 무겁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생깁니다. 인생의 반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낡은 지도를 버릴 때 시작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풍경에 미련을 두지 않고 발 아래 편한 이름 없는 불꽃에 눈길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마음의 짐 중 하나를 아주 잠시만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휴식이 쌓여 우리의 업을 녹이고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거창한 말들로 포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그렇게 길을 갑니다. 다만 예전처럼 비바람을 원망하며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젖으면 젖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아주 조금씩 익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손에 힘을 조금 빼고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둔 채 우리 앞에 놓인 이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갑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작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지 오래인데 그저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손을 펴지 못합니다. 어깨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고 숨은 자꾸만 얕아집니다. 이게 사는 건가 싶으면서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어쩌면 내 인생에도 큰 운이 찾아와 모든 게 한 번에 뒤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버팁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가는 평평하게 부어있고 이매는 잔뜩 긴장해 있는 그 표정 속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들볶으며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지금 이 고생을 견뎌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 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인생의 문은 더 꽉 닫히는 것만 같고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어떤 날은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힙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진 말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에 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지만 그럴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스스로 만든 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조상을 잘못 만났거나 팔자가 사납다고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일에야만 한다는 고집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돌아가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오히려 들어오려던 행운마저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된 구절을 스치듯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과거의 삶을 알고 하늘과 지옥을 보며 다시 태어남의 끝에 이르러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거창한 말이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삶이라는 게 어쩌면 전생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제도 그제도 반복해 왔던 그 지긋지긋한 습관적인 생각들이 아닐까 하고요. 매번 같은 지점에서 화를 내고 같은 지점에서 서운해하고 같은 지점에서 자책하며 나를 괴롭히는 그 반복되는 패턴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반복의 고리를 아주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인생 역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하게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 생각 하나를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만 합니다. 더 좋은 스펙,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을 가지면 지금의 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이미 넘칠 듯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릇 바닥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 그러니까 이것 없이는 안 된다거나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 낡은 집착 하나를 긁어내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인생의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것뿐인가 싶어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악착같이 매달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악착 같은 마음을 조금 덜어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 발짝 물러나 보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꽉 막혀 있던 하수구에서 커다란 이물질 하나를 쑥 뽑아냈을 때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내 안에 경직된 마음 하나를 툭 내려놓았을 뿐인데 상황이 묘하게 반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살면서 느끼는 건 삶이란 게 참 묘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는 자꾸만 빠져나가던 것들이 정작 내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슬그머니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운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외부의 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저항이 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생명력 같은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업장이 소멸한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격들, 나를 안개찌었던 고정관념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누가 나를 비난하면 사흘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내 인생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는 법입니다. 어쩌면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지만 스스로 가려버린 그 밝은 빛을 다시 보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만든 지옥에서 걸어 나오고 내가 만든 천국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것.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저 숨 쉬고 밥 먹고 길을 걷는 이 평범한 존재가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아주 잠깐이라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 오히려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 간절함 밑바닥에는 지금의 나로서는 부족하다는 결핍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나 자신의 그림자를 치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웃게 할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화나게 할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겠죠.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끌려다니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물결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또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이름만 붙여주어도 그 마음들은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의 짐을 덜어내다 보면 어느덧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열고 싶어 했던 인생의 문은 사실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내가 문고리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기에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에 힘을 빼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를 길게 내뱉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저 나무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계절을 맞이하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 삶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만 멈춘다면 삶은 알아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목숨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쥐고 있어서 내 손처럼 굳어버린 습관일 뿐일까요? 잠시 손을 펴고 그
그 생각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저 내버려둡니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빈자리에 무엇이 차오르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삶은 내가 멈춰선 그곳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으니까요. 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있는 곳보다 훨씬 앞선 곳에 마음을 미리 가불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오지 않은 걱정, 누군가에게 내뱉어야 할 말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엉켜서 지금 이 순간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고, 실제로 짐을 싸서 도망치듯 낯선 곳으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제 머릿속의 소음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고, 결국 알게 된 것은 도망치는 것과 머무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 마치 조건 반사처럼 즉시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견디지 못해서 서둘러 자판을 두드려댑니다. 그렇게 서둘러 답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다음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고, 결국 제 마음은 다시 휴대폰 속으로 발려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가끔 속도를 줄여 산다는 것을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모든 책임을 버리는 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삶을 마주하는 일은 왁자지껄한 시장통 한복판에서도, 혹은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서류 앞에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하게 느끼면서도 마음만은 급하게 저 멀리 달려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일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수많은 사람의 어깨가 서로 부딪히고 누군가의 자증 섞인 한숨이 귓가를 맴돌 때, 예전에 저는 그 공간을 견디기 힘든 곳이라 여기며 빨리 집에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발바닥이 차가운 전동차 바닥에 닿아 있다는 감각을 아주 생생하게 느껴봤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은 여전했고 공기는 여전히 탁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의 시계만은 조금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 고스란히 머물면서도 내 숨의 리듬을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는 아주 작은 연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부처님 말씀, 즉 스스로 등불이 되어 오직 지금 이 자리에 머물라는 말의 현대적인 변주일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급함이 나를 낚아채려 할 때 그 낚싯바늘을 물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해야 할 일들은 줄어들지 않지만,
내 마음이 먼저 달려가서 매를 벌지 않는 것만으로도 공기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아까 그 일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는 조급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만 오늘 밤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수화기를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 서두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재촉하는지 답을 내지 않고 그저 한 호흡만 길게 내뱉어 봅니다. 신기하게도 당장 해야 한다던 그 절대적인 명령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주 천천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으로 혹은 직장인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다하는 동안에도 마음의 한 조각은 언제나 고요한 바다처럼 가만히 머물 수 있는 법입니다.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면서도 내 안의 화가 들끓는 것을 구경하듯 바라보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내 마음이 훼손되지 않는 내면의 공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넉넉한 여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에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길가의 작은 불꽃이나 창가에 비치는 노을의 색깔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삶이 바뀐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긍정하기 시작할 때 닫혀 있던 문들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기분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가끔 조급해지고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지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조차도 저희 일부임을 인정하며 그저 지금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걷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며 굳이 더 좋은 날씨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거창한 목표를 향해 몸을 내던지는 대신 지금 내딛는 이의 한 걸음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입술을 타고 나오는 숨결이 따뜻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그저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가만히 느끼며 나아갈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그저 지금의 나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고
무언가 결론을 내리라고 다그치지만 저는 그저 창밖의 어둠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싶어집니다. 저 어둠 속에도 수많은 생명이 숨 쉬고 있듯이 내 안의 불안 속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평온이 숨어 있을 거라 믿어보고 싶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덩어리 하나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게 갈비뼈를 밀어내서 그런가 자꾸만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위로 솟는다. 대운의 문이라니, 인생 역전이라니, 그런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문이라는 게 정말 있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발로 차서라도 열고 싶은 기분이다.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 421번째 그 짧은 글귀 속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저 내 머릿속에서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지긋지긋한 생각의 회로가 더 신기하고 지긋지긋하다. 과거의 생을 알고 하늘과 지옥을 보고 다시 태어남의 끝에 이르렀다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나는 당장 어제 내가 했던 바보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불을 뒤척이는데 과거를 안다는 게 그런 건가?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나를 비웃던 사람들의 눈비,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누르고 있는 거라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니,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겠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게 내 안에 무언가 때문이라는데 그게 대체 뭘까? 하나만 놓으면 된다고. 딱 하나만 툭 던져버리면 인생이 열린다는데 그 하나가 뭔지 모르겠다. 돈에 대한 욕심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비겁한 마음인가? 그것도 아니면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고 쥐고 있는 이 자존심인가?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고악 쥐고 있으면서 정작 손 안에 든 게 뭔지 확인하는 게 겁난다. 혹시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까 봐. 혹은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어떤 모습일까 봐 무서워서 그냥 주먹을 더 꽉 쥐게 된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근데 그 다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직장인가?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인가? 뒷목이 뻐근해질 때마다 손을 뻗어 주무르지만 그때뿐이다. 대운이라는 게 정말 오는 거라면 이렇게 억지로 버티고 있는 내 꼴이 너무 우스워서 봐도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다. 누구는 업장이 녹아내려야 인생이 바뀐다고들 떠들던데 내 업이라는 건 아마 이 끈질긴 생각의 꼬리표들이겠지.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고 했던가. 나는 이루기는커녕 매일매일 잃어버리는 것만 같은데 기운도 잃고 시간도 잃고 가끔은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다가 문득 밤늦게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갑자기 울컥하고 뭔가가 올라온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아등바등해서 결국 얻는 게 뭔가? 대단한 비밀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닐까? 어쩌면 내가 쥐고 있는 건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건지도 모르겠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서 문고리를 흔들고 있는 기분. 그런데 그 문이 안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건지, 바깥으로 밀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냥 내가 이 문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가? 가끔은 그런 순간이 있다.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잠깐,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은 찰나. 그때는 가슴의 덩어리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차오른다. 오늘 회사에서 그 사람이나 한테 했던 표정이 왜 그랬지? 내일은 또 어떻게 얼굴을 보지? 돈 나갈 데는 왜 이렇게 많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들이 대운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빗장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길을 아는 자라고 했다는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은커녕 가장 비천한 노예인 것 같다. 생각이 가라는 대로 가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화를 내고 후회한다. 인생 역전이라는 건 아마 복권에 당첨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감옥에서 간수 몰래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근데 또 막상 나가려니 겁이 난다. 이 감옥이 답답하긴 해도 익숙하니까. 여기서 나가면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맨손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게 끔찍하다. 그래서 다시 그 딱딱한 덩어리를 품에 안고 웅크린다. 인생이 열리길 바라면서도 문이 열리면 들어올 그 낯선 빛이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리는 꼴이다. 밤이 깊어지면 소음들이 사라지고 내 안의 목소리만 커진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맥박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린다. 살아있구나 싶다가도 이 살아있음이 왜 이렇게 무겁나 싶다. 법구경에 그 개송을 읊조리던 사람들은 정말로 하늘과 지옥을 보았을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이 지옥이고, 아주 잠깐 숨이 쉬어지는 그 찰나가 하늘인 건가? 업이라는 게 별건가? 그냥 내가 나를 못 살게 구는 이 버릇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길인 거지.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자꾸 똑같은 풍경만 나오고, 똑같은 사람만 만나고, 똑같은 상처만 받는 거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이 길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집착을 버리면 대운이 온다며 쉽게 말한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쉬울 수 있나?
내가 평생을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어왔던 가치들이 다 집착이었다면 그걸 버리고 난 뒤에 남는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그 텅 빈 공터 같은 상태를 견딜 수 있을까? 아마 423번째 개송의 비밀이라는 건 내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잔인한 진실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겪은 고통도, 내가 쌓아온 이력도, 내가 가졌던 원망도 그냥 흘러가는 구름 같은 거라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믿기지? 내 상처는 이렇게 생생하게 피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구름이라고 할 수 있나? 어쩌면 나는 아직 덜 아픈 걸지도 모른다. 정말 죽을 만큼 아프면 그냥 손에 든 걸 다 놓게 된다던데 나는 아직은 이거 봐도 쥐고 버틸 힘이 남아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운의 문이 안 열리는 걸까? 아니면 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무거워서 문이 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건가? 생각해보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게 꼭 드라마틱한 반전은 아닐 거다.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에 그 덩어리가 아주 조금 말랑해져 있는 것.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제보다 조금 더 맑게 느껴지는 것. 누가 나를 비난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밥 한 술 더 뜰 수 있는 것. 그런 게 진짜 운이 트이는 징조 아닐까? 잘 모르겠다. 법구경이니 개송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싶으면서도 또 이렇게 혼자 웅얼거리며 그 구절을 곱씹고 있다. 혹시라도 그 문틈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라도 새어나올까 봐.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 깨끗한 시야라는 게 나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허락될까? 대단한 비밀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오늘 밤에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는 어깨가 조금만 덜 무거웠으면 좋겠다. 손에 힘을 조금 빼본다. 아주 살짝. 그런데 금방 다시 주먹이 쥐어진다. 무엇을 겁내고 있는 걸까? 잃을 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걸 가진 것처럼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놓는 법을 아예 배운 적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쥐는 법만 배우고, 이기는 법만 배우고, 채우는 법만 배우느라 비우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게 어떻게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기억하지 못한다. 다시 숨을 들이마신다. 여전히 가슴이 뻐근하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은 숨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기분 탓인가? 인생이 열린다는 건 결국 내가 나를 가두고 있던
그 좁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방의 벽이 사실은 종이로 만든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손가락 하나로도 툭 치면 찢어질 그 얇은 종이 벽을 나는 강철 성벽이라고 믿고 평생을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성벽을 허무는 게 바로 그 마지막 개성의 힘일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을 보았다는 그 말. 그건 어쩌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내가 찾던 대운도, 내가 원하던 인생 역전도 내 손 안에 이미 쥐어져 있는데 내가 너무 세게 쥐어서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잘 모르겠다. 그냥 지금은 이 무거운 어깨를 어디든 기대고 싶다. 비밀이든 뭐든 그냥 내 마음이 조금만 더 고요해졌으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문득 아까보다는 방 안이 조금 조용해진 것 같다. 시계 소리만 들린다. 똑딱, 똑딱. 이 소리도 언젠가는 멈추겠지. 그때가 되면 내가 쥐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니 조금 허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금 시원하기도 하다. 어쩌면 정말로 아주 조금만 더 힘을 빼면, 아니,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싶다. 내일은 내일의 생각이 또 나를 찾아오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덩어리를 잠시 옆에 내려두고 싶다. 아니, 내려두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다는 걸 알고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게 나를 죽이지는 못할 테니까. 그냥 조금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살 것 같기도 하다. 아주 조금은. 모르겠다. 그냥 더 생각하지 말아야지.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 어깨에 걸린 가방끈이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묵직한 무게를 당야한 제 몫이라 여기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앞장서서 맡으면 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옥죄며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가빠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퇴근길에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는 메시지가 오면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알아볼게요라고 습관처럼 적어 내려가던 손가락이 문득 멈춥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전원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답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 한쪽은 여전히 빌레더이 디사멘 시에제더이 디사멘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일렁입니다. 예전에 저는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빈틈이 보이면 제가 먼저 채워야 했습니다. 식탁 위 놓인 빈 그릇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비뚤어진 서류 뭉치들, 그런 것들을 보면 마치 내 잘못인 양 서둘러 손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고생할 것이고 그 고생을 지켜보는 것이 차라리 내가 몸을 쓰는 것보다 더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타인의 짐까지 제 어깨로 엉켜오는 일을 미덕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곤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늘 그랬듯 해결사를 자처하려 입을 뗍니다. 그건 내가 알아볼게라는 말이 혀 끝까지 차올랐을 때 침을 한 번 크게 삼키고 입을 다뭅니다. 그 잘든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고 주변의 시선이 나를 재촉하는 것 같아 등에 식은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끝내 그 말을 뱉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간 예제더 이비에 듣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른 길을 찾을 것이고 각자의 몫을 해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아주 조금 몸으로 느껴봅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도 습관은 무섭게 저를 찾아옵니다. 벗어놓은 옷가지가 눈에 밟히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몽목을 만듭니다. 벌떡 일어나 청소기를 돌리고 스케줄을 정리하려다가 그대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무거운 가방을 발치 아래로 툭 내려놓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흔듭니다. 그저 가방 하나 내려놓았을 뿐인데 어깨 뒤쪽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내가 이 무게를 얼마나 오랫동안 살가처럼 붙이고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는 순간입니다. 언젠가 스치듯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종소리처럼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쥘 수 없는 것까지 쥐고 있으려 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자만,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고집, 그 예쁜 이름의 감옥에서 아주 잠깐 문을 열고 나와 보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회사 회의실에서 의견이 갈리고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저는 습관적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냥 제가 더 고생하면 되죠라는 마음으로 웃으며 모든 일을 제 족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류 뭉치를 챙겨 들려다가 다시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둡니다. 내 몸만큼의 서류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뒤돌아 나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 나를 욕할까 봐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신기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동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남겨진 일을 나누어 가집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공백은 채워진다는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허탈하고 가벼웠습니다. 길을 걷다. 잠시 멈춰 섭니다. 길가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아 어깨를 돌려봅니다. 가방끈이 다 있던 자리가 화끈거립니다.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인생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내일이면 다시 무거운 가방을 멜 것이고 핸드폰 소리에 가슴이 뛰일 것이며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줄까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주는 아주 작은 틈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지금은 그저 좋습니다. 비어 있는 손바닥을 가만히 펴봅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이 상태가 낯설고 어색해서 자꾸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랜 믿음이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완벽하게 가벼워지기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짊어지고 남은 힘으로는 발밑에 핀 작은 불꽃도 보고 내 옆에서 걷는 사람의 얼굴도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가방을 들어 어깨에 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무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길가에 이 짐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지만 지금은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 가로등 불빛에만 집중해 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다시 제가 할게요라고 말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느꼈던 그 둔탁한 가방의 소리를 기억해내려 합니다. 내가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였던 다른 사람들의 손길과 내가 비운 자리에 스며들던 평온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발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다는 듯 그저 제 숨소리에 맞춰 한 걸음씩 땅을 딛습니다. 여전히 제 가방 안에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지만 그 무게조차 지금은 제법 익숙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한번 돌려봅니다. 그뿐입니다. 더 이상 그 웃음의 이유를 찾거나 그 소리에 섞여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지금 이곳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고쳐 맬 때마다 어깨에 닿는 그 감각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작은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다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 그 말이 제 안에서 아주 작게 사악을 지우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가방 없이도 가볍게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아니, 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내려놓고 가끔은 짊어지며 그렇게 길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길을 저는 다시 천천히 걸어갑니다. 등 뒤 무게는 여전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빈자리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빈자리로 오늘 밤은 깊고 고요한 잠이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시작될 일상의 소란들이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대로 발밑의 그림자를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쁘지 않습니다. 올이 길게 풀린 행주를 쥐고 싱크대 모서리를 문지른다. 벌써 세 번째다. 닦아낼 얼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훑는다. 행주의 낡은 실밥이 손등을 스칠 때마다 까슬까슬한 감각이 전해진다. 싱크대 한쪽에는 이가 나간 머그컵이 놓여 있다. 언제 어디서 부딪혔는지 기억나지 않는 작은 흠짐. 버려야지 생각한 게 벌써 몇 달째지만 오늘도 나는 그 컵에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신다. 오래된 밥솥이 김을 내뿜으며 칙칙거리는 소리를 낸다. 주방 공기가 금세 눅눅해진다. 천장을 올려다본다. 형광등 근처에 누런 물자국이 하나 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해 여름에 생긴 자국이다. 곰팡이가 핀 것도 아니고 그저 색이 변했을 뿐이다.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눈엔 것을 이기는 한다. 예전 같으면 의자를 가져와 대고 박박 닦아내거나 도배지를 새로 바를 궁리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 자국이 구름 모양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며 가만히 바라본다. 발등을 덮는 슬리퍼는 밑창이 다 닳아 걸을 때마다 장판 바닥에 적적 달라붙는 소리를 낸다. 거실 구석에는 잎끝이 갈색으로 타 들어간 화분이 하나 놓여 있다. 물을 너무 많이 준 건지 아니면 아예 잊어버렸던 건지 알 수 없다. 시든 잎을 따주려 손을 뻗었다가 그냥 그대로 둔다.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가 지금 이 방의 온도와 비슷하다고 느낀다. 시계를 본다. 짧은 바늘이 숫자 9을 향해 느릿느릿 움직인다. 매일 이 시간이면 핸드폰을 열어 누군가의 소식을 확인하거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곤 했다. 잊으면 안 되는 것들,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엉켜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었다. 진동이 울리지 않는 검은 화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묘하게 고요하다. 창밖 너머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진다. 그중 한 창문에서 어떤 그림자가 가만히 서 있다가 사라진다. 누군지 알 수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저곳에도 누군가 깨어 있다는 사실만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 예전에는 저 사람도 나처럼 불안할까? 저 사람의 인생은 나보다 나을까 하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지금은 그저 어둠 속에 섞여드는 불빛을 무심히 지켜볼 뿐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오래전 펼쳤던 책의 한 구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음성이 머릿속을 스친다. 부처님 말씀이라며 들었던 것 같다. 과거의 생을 알고 하늘과 지옥을 보며 다시 태어남의 끝에 이르러 모든 것을 이룬 자. 그 거창한 말이 지금 이 낡은 부엌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문득 끝에 이르렀다는 표현에 마음이 멈춘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않는 상태. 잡으려던 손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싱크대 모서리를 문지르던 손을 멈춘다. 행주를 가지런히 접어 건조대 위에 올린다. 매일같이 나를 다그치던 목소리가 있다. 대운을 잡아야 한다. 인생을 역전시켜야 한다.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 그런 거창한 단어들이 나를 더 좁은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 대운의 문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아마 거창한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내가 꽉 쥐고 있던 문고비에서 힘을 빼는 순간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냉장고 옆에 붙여둔 낡은 달력을 본다. 깨달음의 길이라는 글자를 수첩 구석에 적어두었던 기억이 난다. 대단한 진리를 찾으려던 게 아니라 그저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싶어서 적어두었던 말이다. 이가 나간 컵을 씻어 선반에 엎어놓는다. 물기가 손가락을 타고 손목으로 흘러내린다. 차갑다. 수건을 찾아 손을 닦으려다가 그냥 공기 중에 손을 흔들어 물기를 말린다. 증발하는 물기가 피부를 조금 간지럽힌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 전등 스위치 앞에 선다. 습관적으로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을 챙기려다가 그만둔다.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때 손에 잡히는 것을 입기로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하나를 지우고 나니 어깨에 매달려 있던 묵직한 가방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다. 스위치를 내린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이 장판 바닥에 길게 뻗어 있다. 그 빛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 못한 길들이 다 저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미 다 지나온 길들인 것 같기도 하다. 낡은 슬리퍼를 벗어 현관 쪽으로 정돈해둔다. 맨발이 차가운 방바닥에 닿는다. 이 차가움이 싫지 않다. 침대에 걸터앉아 잠시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 있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로 그저 어둠 속에서 들리는 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조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보이다가 이내 모래사장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진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 대단한 운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인생이 뒤집힌 것도 아니지만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행주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은 그 정도의 가벼움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불을 끌어당겨 덮는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 천장에 누런 물자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나로서 머문다. 창틀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옆으로 누이고 다리를 조금 웅크린다. 내일은 화분에 시든 잎을 따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지도 모르겠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다. 잠시 후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남는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가라앉은 듯하지만 굳이 전등을 더 밝히거나 창문을 닫으러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어둠과 이대로의 서늘함이 저에게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던 목소리가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자리에 앉아 내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빈손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됩니다. 방구석에 놓인 정리하지 못한 가방과 대충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저것들을 당장 치워야 마음이 편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저 자리에 두기로 합니다. 어질러진 채로 있는 방이 오히려 나의 하루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 정리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방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침묵이 방 안을 채우고 있지만 그 침묵을 깨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흐르게 둡니다. 옛 멜레더 이 입이 치는지 이 고요함이 나를 덮쳐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요함 속에 가만히 녹아드는 기분입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을 때 내 안의 긴장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알아내려게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대운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업장을 어떻게 소멸해야 하는지, 그런 거창한 고민들이 지금은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던가요? 그 말씀이 지혜로 다가오기보다 그저 지금 내 몸이 느끼는 이 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무언가 되려 하지 않고 무언가 되려 하지 않는 이 비어있는 시간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이면 다시 세상의 소란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를 재촉할 것이며 저 또한 다시 조급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미래의 걱정을 미리 가불해 오지 않기로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고민하느라 지금 내 발바닥이 다 있는 이 바닥의 감촉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갈 길은 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평온합니다. 탁자 위 놓인 빈 컵에 가로등 불빛이 살짝 고여 있습니다. 그 빛이 더 밝아질 필요도 없고 컵이 더 비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 채워야 할 것이 산더미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긍정해 봅니다. 이대로의 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고 생각을 멈추고 그저 현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입력하고 출력해야만 살아있다고 믿었던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한 그루의 나무처럼 혹은 길가에 놓인 돌멩이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해 봅니다. 이 막연한 평화가 조금은 낯설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거나 본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틈을 즐길 뿐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오늘의 짐을 넘기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하지 못한 것은 그저 하지 못한 채로 둡니다. 내일의 해가 뜨면 그때 내가 또 알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더 고요해지고 제 숨소리는 더 선명해집니다. EML 레더 EBCNG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화해하는 기분이 듭니다. 나를 괴롭히던 타인의 시선, 나를 옥죄던 성공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만든 유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유령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따뜻한 체온을 가진 한 인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인생 역전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폭풍이 잦아드는 순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운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제가 그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더 나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제 안의 집착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에 힘을 뺍니다. 손을 펴니
비로소 세상의 바람이 제 손바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밤은 길고 어둠은 짙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해주는 포근한 이불 같습니다. 이제 곧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겠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여운을 조금만 더 느끼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치스러운 시간을 오롯이 저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고요한 느낌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그 느낌을 붙잡으려 하거나 의미를 찾으려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이 순간이 오고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흐르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쉼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무게를 지고 걷는 이가 있다면 이 고요한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은 우리가 이 깨달음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인연의 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앉아 각자의 삶을 지켜보는 동행자들일 뿐입니다. 이곳 깨달음의 길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맞이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밤이 아무런 근심 없이 그저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내일의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길 위에서 만날 것입니다. 방 안의 전등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깊게 내뱉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한결 가볍습니다. 아니, 무게는 그대로인데 제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이야기가 시작되겠지만 지금은 그저 이 평온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깁니다.